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쌀쌀해요. 오늘이 절기상 춘분인데 입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절기가 우수, 경칩, 그리고 뭐 춘분 이렇게 봄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절기가 있어도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닌 게 절기라는 계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는데요. 이 봄이라는 계절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 곁에 있다고 환호를 해도 결국은 계절 하나 오는 것도 수많은 오락가락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지난 다음에나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절의 봄 그리고 마음의 봄이 그 마음 가슴 가득하게 화창하게 피어나는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다독다독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매번 특별한 손님이죠. 특별히 자꾸 환영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멀리서 오셨어요. 익산에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인님 성함을 들으면 청산도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시는 곳은 익산입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오늘 유은희 시인님을 모시고 떠난 것들의 등에서 저녁은 온다 시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가 시인님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완도 청산도 출생. 그러니까 완도 군인가요? 완도군 청산면. 예, 청산면 네. 이렇게 되죠. 원광대학교 문예창작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2010년 국제해운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도시는 지금 세일 중이라는 다른 시집이 있고 인문 라이브러리 독서 글쓰기회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하셨는데 제가 이 시집을 있는 그 책날개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그렇지 이 시집 다음에 출간한 수신되지 않은 말이 있네라는 디카 시집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알게 된 건 이 디카 시집 때문이었어요. 네. 시인님께서 이걸 보내주셔서 이걸 보고 제가 디카 시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게 됐던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 디카 시집 본 다음에 그 전에 출간하신 떠난 것들의 등에서 저녁은 온다 이 시집은 제가 구입해서 보고 네. 시인님께 연락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카메라 여기 네. 이쪽 거 보시면 반갑습니다. 시를 쓰고 있는 유은입니다. 청주는 처음인데요. 오는 내내 설렜습니다. 더구나 이 봄날에 여러분과 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 하면 떠올려지는 빛깔이 많이 있는데 네. 노란색과 네. 분홍색인 것 같아요. 오늘 시인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네. 봄볕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이 참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오늘 참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집을 이미 읽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유은희 시인님의 떠난 것들의 등에서 저녁은 온다 이 시집도 그렇고 또 수신되지 않은 말이 있네 뒷가 시집도 그렇고 어떤 것이건 의견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고요. 시인님께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또한 댓글 남겨주세요. 시인님 개인에 대한 의견도 좋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가지고 온 선물이 있는데요. 모래내 종점이라는 삶의 시, 삶의 노래라고 해서 시 노래로 묶여진 디카시집이에요. 그래서 이 시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CD 플레이어가 많이 없죠. 저는 CD 플레이어를 지금 집에서 가지고 있고 일부러 CD를 지금도 사서 듣기도 하는데요. 플레이어가 있는 분은 받고 싶은 분은 열심히 댓글 참여하시고 보내달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인사하실 때도 청주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익산도 사실은 청주랑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많이 가지는 또 못하는 편인데 익산의 봄은 어떤가요? 좀 익산의 봄은 지금 뭐 진짜 봄이 익산에도 왔고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봄은 네.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프리랜서 작가로서 네. 지금 한창 공모 사업에 뛰어들 때거든요. 네. 1년치의 농사를 지금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선정이 되면 네. 그 어마어마한 서류를 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선정이 되면 1년치의 계획안을 짜고 네. 또 새로운 참가자들과의 이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네. 이미 벌써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도 있고 네. 어젯밤에 야간도 하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네.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긴장되고 다소 설레는 3월 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응모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인문학 관련 네, 맞습니다. 주로. 네, 인문학 관련. 네.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시인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꽤 오래되어서 네. 한 20년 가까이 익산에서 이제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작가가 되신 분도 계시고 네. 이제 잠재된 능력을 좀 발견하셔서 네. 이 길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에 말씀하신 인문 라이브러리라든가 네. 시소 같은 게 다 그렇죠. 네. 그거에 해당되는 네. 기류의 네. 인문학 같은 네. 게 길이 인문학은 이제 문체부 사업인데 네. 네. 저는 그게 이제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하는 예, 맞습니다. 맞죠. 저도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응모한 건 아니고 누가 응모해서 거기에 이제 강사로 제가 투입이 돼서 초빙 강사로 그렇게 10번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그래도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쪽을 접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많이 또 예산이 줄어들어서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죠. 제가 이 디카 시집을 먼저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시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수신되지 않은 말이 있네. 이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죠? 네.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저는 디카 씨에 대해서 저대로의 어떤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편견이라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가벼운 시들이 많았고 거기에 문학성을 담아내지 못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시인님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여기 시쓰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쇠를 부드럽게 구부리는 일, 쇠에서 부리가 생기는 일, 쇠가 새로 진화하는 일,
그새 무인도 하나쯤 걷더니 옮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은 시쓰기이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진이 없다면 그렇죠. 네. 네. 이게 정말 시쓰기의 의미가 이렇게 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진정 디카시구나 이렇게 감탄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떤 것을 아 이건 디카시로 써야 되겠다. 아 이건 그냥 일반 시로 써야 되겠다.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시는 실마리 이건 뭘까요? 제가 글쓰기에 습관이 있어요. 이 네. 디카시를 몰랐을 때도 네. 일상에서 시적인 장면을 만나면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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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펜이 있는 노트, 이 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를 반드시 합니다. 네. 이제 그것들이 쌓이고 그것들 중에서 모티브가 되어서 시가 된 것들이 있고 네.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쌓여 있는데 네. 디카시가 반향을 일으키고 관심을 이제 갖고 보니까 네.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디카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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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디카시 집을 언젠가는 묶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네. 네. 에지에서 디카시 집이 그렇게 나오나요? 예지에서 복효근 선생님 나왔고 김남호 선생님 나왔고 예. 복효근 선생님 것도 봤어요. 제가. 네네네. 아, 네. 네. 허수아비는 허수아비다. 네, 제가 디카시 집 네. 저기 네. 복효근 시인 건 디카시 집이 아니라 그 전에 뭔가 좀 짧은 시로 된 시집이 네, 있었는데 네. 예, 그걸 본 것 같아요. 디카시 집이 아니고 네, 네. 도서관에서도 시창작 수업이 있으신 거죠? 아까 네. 얘기한 시소 같은 경우나 기리의 인문학 또는 네네. 인문 라이브러리 이런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시소는 네. 이제 그동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참가자 분들께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좀 이렇게 좀 발견하고 시를 네. 좀 배우고 싶다 네, 하는 네. 분들이 이제 열심히 네. 창작하는 교실 네. 제가 이름을 이제 시소라고 붙였습니다. 네, 네.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이야기가 시다라는 네. 의미로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리의 인문학은 문체분 사업인데 네. 이게 이제 각 기관에서 재단이나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많이 하는 거죠. 주체를. 네. 그리고 평생 교육 네. 이런 데서 시에서 배우는 인문학 그래서 시와 인문학을 네. 접목해서 네. 하는 그런 강의.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서. 뭐랄까 네. 어떤 걸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면에서 오는 의욕이 있어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의욕에 이렇게 어떤 변화, 네. 뭐 좀 구비침 이런 건 없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시를 몰랐고 글을 몰랐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네. 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다. 네.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 네, 이게 일이 되어서 네. 좋아도 하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이제 이분들이 작가의 길로 가시는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럴 때 참 보람도 느끼고 하는 일에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하는 일을 네. 하면서 네. 의미가 네.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행복한 네. 거고 오래 할 수 네. 있고 네. 이것도 저한테는 그런 일이에요. 와. 다독다독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의욕이 또 떨어질까봐 또 어느 순간은 내가 너무 나이가 들은 사람이 진행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제한은 몇 년밖에 안 남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후배를 좀 길러야 되는데 후배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직은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시집을 이제 받고 네네. 이것을 검색해서 파악해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혹시 이 두 시집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생각해도 제 네. 능력 이상으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떠난 것들에 등에서 저녁을 온다 시집도 네. 생각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한 5개월 네. 만에 2세를 찍었고 네. 엊그제 무슨 출판사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네. 이제 물어보니까 네. 한 조금 남았대요. 몇십 네, 권. 네, 그래서 네, 3세까지도 기대를 아, 좀 희망을 좀 품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운이 좀 좋은 아이가 아닌가 능력보다. 네, 네. 그리고 디카 시집도 낼 때 처음에 생각은 좀 걱정이 살짝 됐어요. 저도 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음. 대한 공감을 제가 하는 네, 게 네. 디카 씨가 반향을 일으키니까 음, 정말 대단한 작품들도 음. 너무 많죠. 그렇지만 문학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나라는 그런 음. 염려스러운 사실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그런 네, 말씀은.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숙제를 냅니다. 음, 조금 더 깊이 써라. 음. 조금 더 고민하고 써라. 음. 조금 다르게 써라. 네, 예, 네. 그런 숙제를 제가 이 작품 하는 내내 그런 이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네. 작품이 나오네요.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디카 시를 쓰는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한테 예. 제가 질문을 던진 게 그거였어요. 예. 디카 시도 시인데 그럼요. 어떤 문학적인 그럼요. 사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네, 네, 네. 그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겠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제가 듣기는 디카 시는 시가 아닙니다. 별도의 장르입니다 하면서 눈을 시야를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디카 시는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시인님과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네네네. 말씀을 나눌 건데 네, 네, 그러기 전에 네. 댓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제가 돌려서 소개는 못 드리다 보니 말씀으로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롬나비 할인이 할머니와 화이팅 가족분인가요? 딸이에요. 할인이가. 네. 네. 가족분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윤환 시인님, 생명과 문학 김윤환 시인님께서 예전에 김윤환 시인님도 여기 출연하신 적이 있답니다. 인사 나눠주셨고요. 미디어 날 출범도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우연 시인 일하면서 잘 듣겠다고 고맙습니다. 김우식 시인 좋은 시간 보내라고. 김우식 시인도 여기 출연하신 적이 있고 우리 다독다독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강선 시인 현장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종욱 선생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재표 시인도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 세 분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시인님과 시를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떠난 것들에 대해서 저녁은 온다라는 제목의 시는 없지만 너를 보내고라는 시에서 이걸 따왔기 때문에 먼저 시인님께서 103쪽 너를 보내고 읽어주시고 표제를 이렇게 하신 이유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네. 너를 보내고 저 산 어깨가 흔들리는 건 그 너머 산 하나가 아득해지기 때문이다. 들길이 고개 떨구고 혼자 내려오는 건 내려오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건 길 하나가 언덕을 막 넘어가기 때문이다. 기슭에 주저앉은 노을 눈 그렁해지고 손 흔드는 막배는 멀어져 간다. 떠난 것들의 등에서 저녁은 온다. 시집 표제를 누가 정하셨어요? 처음에는 맨 첫 페이지에 느티나무 그늘은 울기 좋은 곳이다. 가제를 정해서 출판사에 원고랑 보냈고 출판사에서 원고를 다 읽으시고
떠난 것들의 등에서 저녁은 온다. 이 마지막 문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의 어떤 분위기를 아우를 네. 수 있겠다. 네, 예, 네, 그래서 네.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예. 출판사의 네. 그 전문적인 그럼요. 식견이 네, 분명히 네, 있어요. 네, 네. 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강산 시인님도 시작에서 낸 거 여기서 함께 나눴었어요, 그죠? 하모니카.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하모니카를 찾아서 저도 시작에서 두 권을 그래요? 예, 옛날에 아, 네. 초창기에 아, 네. 초기에 두 개를 네. 냈습니다. 요새는 제가 지난번 시집 2022년에 낸 것을 시작으로 지역 출판 우리 지역에서 출간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네. 네. 여기 이 너를 보내고라는 시에도 막배는 멀어져 간다라는 게 네네네. 구절에 있는데 네네. 제가 다음에 읽을 시가 막배. 네네. 네. 50쪽입니다. 네. 시집을 갖고 있는 분은 50쪽을 함께 봐주세요. 막배. 그의 집은 오래 이영을 벗지 않았다. 유물처럼 언덕에 남아 연기 한 줄 마을로 내려보내곤 했다. 허청 앞에는 비스듬히 다른 구두 한 켤레, 뭇에서 흘러왔다는 귀한 말만 돌았다. 절뚝거리며 사내는 지게짐을 저 날랐다. 멸치잡이 배를 따라 나섰고 초상집 무덤 자리를 파내기도 했다. 어른들은 사내를 남씨라고 불렀다. 태풍은 언제나 허청 지붕에서 일었다. 들썩이는 용마루 위에 오른 사내는 번번이 바람길 멀리 떠나는 듯 위태해 보였다. 한동안 그는 내려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소문처럼 언덕을 올랐다. 처음으로 언덕에 불이 환했다. 작은 봉분 하나 짓고 파도 소리로 다독여 주었다. 심지 깊은 달빛 하나도 걸어 두었다. 해무자욱한 날에 올려다보면 허공으로 무인도 하나 언뜻 떠오르곤 했다. 아득한 기슭에 메어 두었을 구두 한 척 내내 철썩거렸다. 막배가 닿고 철새 한 마리 노을을 건너온다. 문득 사내의 펄럭거리는 등을 생각하는 해질녘. 네. 한 사람의 생애가 보이고 네, 마을 사람이 그를 떠나보내는 광경이 네네. 쭉 펼쳐집니다. 네. 이야기 한 편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네네네. 여기에도 등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등이 네, 나오고 맞습니다. 예. 막배의 이미지가 네. 있습니다. 네네. 바다의 이미지와 여러 가지의 그 철썩거림과 두드림과 서로 마음으로 어루만짐과 쓸쓸함과 그 어떻게 보면 떠난 그 남씨라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지지 않았던 맞아요. 남씨라는 네. 사람의 한 생애가 위태로운 그 생애가 네네. 오히려 마지막에 그를 떠나보내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가 가장 푸근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어렸을 들어요. 때 네, 이게 그 남씨라는 이제 중년에 저는 어린 아이였고,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이 자꾸 남씨 이제 굳은 일을 다 맡아 네, 하는 거죠. 네, 무덤 자리도 파고. 근데 그 남씨가 약간 다리를 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말수도 없었고 되게 어린아이 눈으로 보니 착해 보였어요. 네. 근데 너무 심한 그 힘든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그 남씨네 저 위에 다른 지붕들은 다 개량이 되어 있는데 남씨가 머문 집만 초가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집을 호기심에 이 기둥 뒤에 숨어서 제가 이렇게 엿보곤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한동안 이제 그 남씨라는 사내가 소식이 없고 이제 그런 게 아팠었나 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남씨를 이제 재구성한 거죠. 네. 네. 우리
마을 사람들 그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해내는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특히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주려는 마음들이 그 예전 공동체에서 맞습니다. 거의 다 네, 네,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보면 이제 뭐 무연고자 뭐 이래가지고 그렇지. 네. 뭐 시나 이렇게 음. 관해서 처리하게 처리의 방식이 맞아요.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죽음을 배웅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공동체 문화의 변화의 단상을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시인님이 여기도 지금 한쪽으로 다른 구두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다음에 네. 읽으실 시가 네. 구두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18쪽입니다. 구두. 쓰레기장 구석에 가죽 구두 한 켤레 놓여 있다. 누군가 내다 버린 체중계 위에서 걸음을 멈췄다. 턱에 걸린 숨을 그만 내려놓은 듯 혀를 내밀어 보이고 있다. 쓰레기장 어둠이 퇴적된 것은 구두가 모든 길을 해감하기 때문이다. 채 벗어내지 못한 무게는 320g. 벼랑 끝 발길을 돌려와서는 뼛속까지 박아 넣었을 못의 무게다. 소리 새어나가지 못하게 못끝 다져문 속울음의 무게다. 구두가 상처를 비벼 뜨는 순간 고장난 센서 등이 오래된 기억을 깜박 켠다. 언덕길만 걸어왔던 아버지. 모서리마다 덧댄 삶을 벗고 빈 잇몸으로 생을 빠져나간 나를 기억한다. 등을 석가래처럼 세워두고 몸만 빠져나간 사막소의 주검처럼 여전히 제 콧뚜레를 풀지 못한 구두의 발등이 한없이 부어 보인다. 우리 몸의 신체의 가장 바닥은 발이고 그렇죠. 예. 그 발을 또 한번 그래도 감싸 안아주는 게 구두인데 아까 그 막베라는 시에 나오는 남씨의 구두. 생애도 네, 한쪽으로 맞습니다. 달아버린 구두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것처럼 네. 지금 여기도 또한 구두. 아버지의 생애와 네. 관련된 네. 걸 이렇게 네. 연상을 하게 되는데 발에 눈길이 많이 가시죠? 저는 사람들의 뒷모습과 네. 이 구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제 앞으로 네. 걸어가는 사람들의 등 뒷모습과 구두를 보면서 네. 뭔가 생의 쓸쓸함을 읽는다고 할까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두가 자꾸 눈에 보이고 그래서 네. 구두시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제가 다음에 읽을 시는 담쟁이의 내력. 네, 여기 네. 이제 아버지 얘기가 네. 또 나오는데 네. 혹시 아버지가 언제 작고하셨나요? 네, 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10년. 네, 네. 네. 저도 아버지가 작고하신 지 한 20년, 오, 즉 네. 2003년에 굉장히 이르게 갑자기 66세에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자기 그렇다 보니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제 속을 막 다 좀 헤집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너무 힘들게 떠나보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들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떤 때는 시인님의 아버지를 그린 건데 자꾸 내 네. 아버지로 이렇게 중첩돼서 네. 읽어내는 제 네. 심리가 네. 있기도 하더라고요. 56쪽 담쟁의 내력 읽겠습니다. 담쟁이의 내력. 돌담도 늙는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빈 젖 물고 크는 것들처럼 담쟁이만 무성하다. 넝쿨의 내력을 따라가 보면 먼 길 내달리려던 발자국 하나 있다. 담장 위에서 번번이 덜미 잡고
잡힌 목덜미가 있다. 한 발짝만 헛디뎌도 줄줄이 딸려 넘어지는 것들을 끌고 가는 등이 있다. 파도치는 담장 기슭으로 아득하게 뻗어내린 푸른 맨발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로 발 동동 굴러 우는 잎들. 줄줄이 메어달고 길 없는 길을 내어가는 걸음이 있다. 구름길 멀리 내빼지 못한 내 아버지가 있다. 한 사람을 붙잡는 네.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가족만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먼 길 내달리려던 발자국. 네. 내달리지 못했어. 그럼요. 그 많은 자식들이 네. 식솔들이 아버지의 네, 줄줄이 네, 딸려서 뒷목을 잡는 거죠. 네. 줄줄이 딸려 넘어지는. 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부모들은 글쎄요, 어른 노릇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 생애가 저물어가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또 너무나 마땅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부모들이나 같아요. 자식들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르죠. 부모 네. 나이가 되어서 보니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키웠을까? 네.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하는 네. 생각. 예. 네. 그 키우는 방식이 예전과 네. 요즘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네. 담쟁이로 유명한 시인이 있다 보니 도종환 선생님. 그러니까 담쟁이 시를 쓰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네. 워낙 뭐 접시꽃이나 담쟁이나 그러니까. 워낙 예. 그 유명한 그 시인이 있으면 근데 네. 이 담쟁이의 내력은 또 하나의 담쟁이를 또 만드신 것 음.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때 아버지가 이 섬 생활을 접자 도시로 나가자 무트로 네. 자꾸 어머니한테 이렇게 우리 모르게 두 분이 좀 그렇게 다투신 걸 봤어요. 네, 이제 들었죠. 네. 근데 엄마는 이 많은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네. 뭐 해 먹고 살 거냐. 네, 네, 네. 뭐 당신처럼 네. 아버지가 조금 그때 당시 섬에서 유일하게 좀 대학을 나오셔서 네. 이렇게 뭐랄까 이 농산일 같은 걸 못 네. 하셨죠. 네. 그러니까 한량처럼 네. 그러니까 엄마는 불안하죠. 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가서 뭐 해 먹고 살 건데 이제 하고 근데 아버지의 그 꿈들을 제가 이제 좀 느낄 수 있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네. 예. 그 배운 사람이면 네. 그 배운 몫을 다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 쓰임이 거기 적절하게 나한테 구축된 어떤 능력을 그렇죠. 이 사회에서 발현하면서 발휘시키면서 제대로 쓰여지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쩔 몇 수 없이 남매세요? 고남매인데 아, 두 명이 이제 먼저 네네. 칠남매 네, 많죠. 많았죠. 네, 그것도. 예,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님이 그대에게라고 그대에게. 24쪽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댓글 참여가 많이 없네요. 여러분 지금 보고만 계신가요? 댓글 참여해 주시고 CD 욕심도 좀 내주시고요. 네. 그대에게 더 늦기 전에 우리 그만 섬으로 내려가요. 청산도 도랑리 바다로 넓은 창을 내요. 시집과 레코드판과 턴테이블로 방 한 칸 들여요. 나는 창틀에서 물결 한 장 뽑아내 식탁보를 깔게요. 김빨김 빠득 말려 참기름에 자르르 묻혀낼게요. 돌미역에 오이랑 풋고추 숭숭 썰어 냉국을 만들게요. 금방 따온 굴로 새콤한 초무침을 할게요. 그대가 낚아 올린 각시볼락은 붉은 양념 발라 쪄낼게요. 다정금나무 울타리 삼아 이른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요. 내 소투른 젓가락질로
먼 파도 소리 한 점 떼어 그대 수저에 올릴게요. 노릇노릇해진 누름밥까지 노을에 다 불려 먹어요. 도락의 초저녁달 휘휘 풀어 수저 2볼 담가두고 우리 나가요. 칠개랑 참고등이랑 보리새우랑 갯지렁이랑 바지락이랑 가림맛이랑 소라가 구멍집으로 잘 찾아 들었는지 손전등으로 들여다봐요. 한눈 빠끔 뜨고 내다보는 개펄의 창문들 꼭 닫아줘요. 밤새 어린 별들의 이소를 아득히 지켜봐요. 통통배가 몇 차례 창문을 지나가고 먼 섬이 밀려와 코앞에 닿기 전에 늦잠에서 부스스 일어날 거예요. 낚싯대 들이우고 앉은 그대를 못 본 척 소리소리 불러댈 거예요. 청산도가 그려지는데 아 여기 이런 시는 정말 청산도에서 생활해 본 분만이 쓸 수 있는 거고 섬 생활을 익숙하게 여기저기 막 정말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다정큼나무라는 나무가 이게 진짜 이름이 나무 그 이름이 빨간 열매 그 흔한 나무예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이 시를 쓸 때 다정큼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였는데 다정큼이라는 그 어감이 좋아서 이 다정큼나무로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있습니다. 청산도에도 많고 우리가 흔히 보는데 빨간 그 못 먹는 열매가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이 명칭이 다정큼나무 말고 다른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이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한번 검색 부탁합니다. 이재표시인 검색해서 알려주시고요. 여기 다른 것은 뭐 돌미역을 비롯해서 돌확, 뭐 칠개, 뭐 쭉 여러 가지가 갯지렁이 그 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가장 눈에 띈 건 저는 제 눈에 다정큼나무였어요. 그래서 어감이 좋잖아요. 다정하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통통배도 그렇고 머릿속에 이게 이제 시인님이 그리는 청산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제 유일하게 이 시집 63편 중에 가장 좀 달달한 시죠. 뭐 이상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꿈꾸는 뭐 유토피아죠. 근데 섬에서 옛날에는 나오고 싶었죠. 아, 이 가난도 싫고 못해 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을 꾼 거죠. 제가 이어서 청산도 읽겠습니다. 원래 다른 시를 읽으려고 하다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8쪽에 청산도가 있습니다. 청산도. 죽어서도 지키고 싶은 곳을 안다. 못 말릴 사랑하다 끝내는 저 혼자 섬이 될 곳을 안다. 외따롭고 외따로워서 사랑하고 말 곳을 안다. 외따롭고 외따로워서 그 사랑 보낼 곳을 안다. 떠난 자리 죽어서도 지키고 싶은 곳을 안다. 그게 바로 청산도. 청산도죠. 섬이라는 건 역할이 있다면 항상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섬이 아닌가. 우리 각자도 다 섬이니까요. 선생님 안에도 섬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섬에 대한 시를 몇 편 예전에 내가 정말 너무나 외따로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던 좀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섬에 대한 시를 쓴 것 같아요. 또 많이 다니고 돌아다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아주 고적한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주변에 워낙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니까 그
고적함을 온전히 예전만큼은 못 음. 느끼어서 그런지 이제 보니까 최근에 섬에 대한 시는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예. 네. 이 우리 안에 그리는 어떤 곳이 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데 저는 고향이 청주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청주를 대학 졸업하고 떠날 때는 어쨌건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나 다른 곳에 가서 살다 보니 그때 제가 인천 살 때 지나가다가 청주 식당이 있어요. 오, 네. 거 들어가야 될 거야. 네. 식당 이름이 나를 막 불러요. 그렇게 그게 고향을 떠나 있어야 고향이 그리운 거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시인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청산도에 사셨다면 이 네, 청산도의 그렇죠. 소중함을 못 느낄 네,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제주도에서부터 남쪽 섬에 사는 뭐라고만 이름은 따로 다른 게 없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4시 10분이에요. 한 40분 정도 시간을 꾸려왔는데 혹시 여기 다음 시를 읽으실 게 어머니를 씻기며인데 네, 이제 네. 아버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어머니에 네. 대한 시로 넘어가는데 네네. 시인님이 아까 보니까 누구 할머니 소리를 지금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어느새 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네. 되셨어요. 네네네. 할머니라는 호칭이 익숙해지셨나요? 아니요. 음. 네.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이제 되셨나요? 갓 1년 됐죠. 1년 네, 됐어요. 네, 네. 네. 밖에 할머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밖에 나와도 아니에요. 누구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누구건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낯선 그러니까. 사람이. 네. 그런데 저는 제 동생이 네.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고 제 동생들은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할머니들이 됐어요. 오, 네. 걔네는. 네. 그럼 선생님도 할머니죠. 그런데 네. 그 우리 동생네의 손자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 이모라고. 왜냐면 이모, 저를 제가 아기 때부터 시켜서 이모야, 네. 이모야. 계속 네. 이모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걔도 이모라 그냥 이모인 줄 알아요. 아유, 그 말이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 해야지 그게 익숙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가 내가 있을 때랑 어머니의 마음과 할머니의 마음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라는 이게 할머니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아직은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이제 이름이 할인인데 네. 할이나 할머니라고 하지 마 할무 이렇게. 근데 아직은 저는 마음 네. 상태는 할머니가 아직은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엄마들의 네. 이 삶을 생각하면 네. 정말 너무 좀 마음이 아프죠. 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네. 그것도 7명이나 네. 어떻게 그렇게 다 감당을 했을까. 네. 이제 딸아이가 요즘 좀 아파서 네. 아이를 좀 제가 잠깐 봤어요. 틈틈. 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다래끼도 오고 네. 허리도 삐끗하고 막 네. 그래서 딸이 조금 하루 정도 봐주고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데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할머니 그러니까요. 예전에 몇 남매를 키웠을 때랑 지금은 그럼요. 완전히 다르기 예. 때문에 저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고 이러는 걸 쭉 지켜봤잖아요. 순자들을 대하는 네. 방식이라든가 그 전에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서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나 그 네. 말을 내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쁜 건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감사하죠. 다 예뻐. 손주 손녀가 하는 건 다 예뻐. 그러니까
모든 게 허용이 맞아요.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딸도 자꾸 저한테 당부를 하지. 집에 가면 TV 틀지 마. 뭐 밥 제때 이렇게 뭐 예, 자주 예. 뭐 주지 마. 뭐 음. 이렇게 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머니 얘기로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집 갖고 있는 분은 35쪽에 어머니를 씻기며 봐주세요. 어머니를 씻기며 구순의 어머니는 부쩍 밥알을 흘리고 기억을 흘리고 여자를 흘린다. 몸의 과로를 다 열어젖혀도 단축구멍 열리듯 속이 훤히 열린다. 이제는 그 흔한 비밀 하나도 간직하지 않은 여자다. 목에서 다리까지 훌렁 벗겨져 내리는 이 뻔한 몸을 가지마다 벌목해 살아왔다. 옹이마다 손 짚어 오르기만 했던 날들이 부끄러워져서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 만나 염을 하듯 어둠을 열어 닦는다. 뼈마디 하나하나 닦아내고 문지르다 문득 저 삶으로의 이장인 듯 여겨져서 그만 비누 거품으로 눈 비비고 만다. 어머니를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의 네. 나의 그 이후의 삶을 또 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이 시도 좀 특별하게 마음에 짠하게 와닿는 그런 시였어요. 독자분들이 가장 네. 어머니를 씻기며를 많이 사랑을 해주신 그죠?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그대에게 하고 어머니를 네. 씻기며 하고 네, 제일 능력- 많이 그렇죠.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72쪽에 네. 정육점에서라는 시를 제가 읽겠습니다. 정육점에서 목에서 배꼽 아래까지 단추를 다 열어버린 돼지 한 마리. 번지점프 태세로 고리에 매달려 있다. 붉은 통 안에 든 내장은 정육점 앞을 서성이는 파리한 발걸음을 따라 몇층 저녁길로 몇층 남아서 뒷골목의 막막해진 내일과 수주잔 부딪힐 차례를 기다린 것이다. 채우고 살았던 단추수만큼의 핏방울이 뚝뚝 지상의 맨바닥을 걸어나갈 뿐 빌어먹을 전을 붙여놓을 자랑거리도 없지만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붉은 불빛 아래 머리 따로 몸 따로 속까지 내고만 싶다. 걸어놓은 장롱 속의 옷처럼 새까만 생각을 홀랑 벗어버린 몸으로 정육점을 맴돌았다. 조금씩 일상을 떼어가는 게 진열장을 맴도는 파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 모진 염치와 함께 전을 붙여놓을이 아니고 전을 버려놓을 자랑거리도 없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시인의 시선이 좀 놀랍기도 하고 세밀하기도 하고 안에 모든 걸 다 들춰내는 것 같은 시여서 네. 다른 시와 좀 결이 좀 다른 느낌도 네. 있었습니다. 네. 빌어먹을도 나오고. 예. 그래서 좀 소개를 네. 이렇게 결이 비슷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요 시는 좀 다른 네. 뭔가 네. 적나라한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이 네. 있어서 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 두 편이 남아 있는 가운데 댓글 참여하신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산 시인님, 윤희 시인님 반갑다고 인사하셨고 CD를 사야겠네요. CD 플레이어를 사야겠으면 여기 저는 자동차에도 CD가 자동차가 오래된 거니까 네. 제가 2011년에 차를 바꾼 건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CD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저는 또 있어요. 네. 여기 많이들 없더라고요. CD 플레이어 구입들 하셔서 이거 달라고 해주세요. 혹시 이강산 시인님 CD 플레이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려고요. 여기 현장 참석하신 분들은 있는 분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다정큼나무 제주도에서부터 남쪽 섬에 사는 나무라고 하셨고요. 네. 지난 겨울 다녀온 청산도의 빛과 바람과 인간의 향을 오늘 유시인님의 시담으로 다시 만난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강산 시님의 이 의리 청산도에 예전에 다녀오시며 유은희 시인께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오늘 일부러 대전에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산도 다시 갈 날을 손꼽아 본다고 하셔서 말씀 나온 김에 하면 우리 언젠가 미디어 날에서 여행 기획으로 청산도 언제 좋은 날 한번 잡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마이달님이 누구실까요?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예, 마이달님이 누구신가 궁금합니다. 누구라고 남겨주시면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뒤란을 읽으신다고 네네. 하셨죠. 네. 44쪽이네요. 네. 뒤란. 넓은 등에 업히고 싶을 때면 뒤란으로 갔다. 뒤란은 집의 등이어서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맘 상할 때면 어린 나를 등 뒤로 숨겨 주었다. 내 귀는 가지처럼 길어져서 앞마당을 엿듣고도 못 듣는 척 했다. 담장 밑으로 뱀 허물 잦아들고 지붕에 밭꽃 얼굴이 우는 듯해 보이면 어김없이 저녁은 왔다. 앞마당 소리들이 툭툭 분질러져 굴뚝 연기로 피어오르면 마음이 매캐하고도 먹먹해졌다. 두어 번에 부르는 소리가 뒤란으로 난 문턱에서 끊기곤 했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한 곳에 숨는다 해도 누군가는 찾아줄 거라 믿었다. 모르는 척 나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도 번번이 숨을 일이 많았다. 점점 나를 들키기 좋은 곳으로 숨기는 방법을 알아갔다. 사는 일로 마음 다칠 때 문득 뒤란을 생각한다. 등이 넓은 뒤란이 없다는 걸 안 후부터 누가 부르지 않아도 두 손 들고 마당으로 나와 산다. 시대가 일으켜지는 것도 같고 예전에 뒤란이 집집마다 사실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숨겨진 공간이면서 아늑한 공간. 네. 그리고 네. 비밀스럽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 네. 뭔가 소곤거릴 수 있는 앞마당과 다른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이 뒤란이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네. 언제부턴가 들키기 좋은 곳으로 숨기는 그렇게 사는 되고 방법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네. 네. 등이 네. 넓은 뒤란이 없다는 걸 안 후부터는 아예 앞마당으로 나와 있는 네. 이런 게 시대 변화하면서 한 생애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네. 네. 지금 사시는 곳은 혹시 아파트.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죠. 네. 뒤란이 그립습니다. 네. 네.
저는 마이달님 우리 김옥성 작가님 너무 제가 그 붉은 배 샘의 계절 얼마 전에 2월에 네네네. 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네. 정말 생태인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네. 이 소설을 읽고 밑줄 쳐가면서 제가 산 책이 있는데 시인님께서 이 작가님께서 우리가 저한테 오실 때 책을 서명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태주의를 꿈꾸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밑줄 치면서 읽은 그 책을 며칠 전에 변호사님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권해줬습니다. 네. 그분이시구나. 아니구나. 여기에 붉은 배 샘의 계절 소설 김옥성 작가님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하고 지금 계속 써가시는 거네요. 작가님이 아니라 이어서 문장 완성해 주세요. 사실 읽고 싶은 시가 많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건 밤바구미예요. 밤바구미. 이것은 어찌 보면 어머니와 나가 같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98쪽입니다. 밤바구니. 바구미를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바구미 요즘에 왜 쌀을 씻지도 그렇죠. 안 와도 되죠. 예전에 왜 바구미가 너무 많고 그럼요. 그걸 아는 세대면 나이가 지금 든 세대예요. 밤바구미. 어머니 평상에서 밤을 치네. 바구미 한 마리 흘러나오네. 밤에 눈물이네. 꾸물꾸물 젖은 길을 물어가네. 밤 속을 다 읽었다는 듯 겨우 한 걸음 떼는데도 몸이 몸을 당겨 쓰네. 저 걸음을 흉내낸 적 있네. 어머니는 한나절 밤을 치고 그녀의 눈물인 나는 여전히 평상을 빠져나가지 못하네. 그 밤바구미처럼 밤에 깃들어 사는 부모에게 깃들어 사는 우리 어머니의 속을 파먹고 맞아요. 그걸 알면 어른이 된 거예요. 너무 늦게. 우리가 그러면서 또 어머니 역할을 하고 할머니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의 시간이 됐고 한 3분 남았는데 저는 이제 이 시집에서 혹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시나 관련된 일화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수신되지 않은 말이 있네라는 이 뒷가 시집에서 시인님께서 아까 제가 시에 대한 시를 한 편 읽었는데 시인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편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78쪽에 울음의 간격. 저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울음의 간격. 저 한 땀 한 땀의 시침질은 울음의 간격이다. 울음과 울음을 잇대어 길을 열어가는 새들의 연대. 울지 않는 새는 낙오자가 된다. 울지 않은 사람처럼. 이 시도 바로 사진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한 땀 한 땀의 시침질로 울음의 간격을 드러낸 것이라서 이게 바로 디카시다. 저는 그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 줏대 있게 살란 아버지 이것도 그렇고 좋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시의 힘이라는 걸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유독 시 읽기를 좋아해서 집에 그냥 쌓인 게 시집이고 그리고 시집은 다시 꺼내서 뭐 아무데나 펼쳐봐도 되고 참 온전히 한 편 한 편이 주는 힘이 있는데 시 한 편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일렁이고 고요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
없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맞아요. 시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은 때도 많아요. 네, 예. 네. 예. 저는 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시 읽는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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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시집 유은희 시인님을 모시고 떠난 것들에 등에서 저녁은 온다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시인님께서 추가로 요 두 시집 어떤 것이건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죠. 네, 괜찮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맵꽃이라는 시가 네. 여기 예, 그 시하고 어머니를 씻기며가 지하철 네. 안전문에 네, 네, 게시가 네, 네. 되어서 맵꽃이라는 시도 제가 네, 예,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한 편 더 읽을까요? 소개하고 네. 14쪽의 맵꽃입니다. 네. 맵꽃 버려진 지게로 맵꽃이 뻗어가더니 이내 이마를 짚고 부러진 다리를 감싼다. 고구마 순도 볏짚도 산 그림자도 더는 전하를 수 없는 무딘 등을 쓸어내린다. 지게의 혈관이 되어 온몸을 휘돈다. 한쪽 팔을 담장 높이 치켜들고는 지게의 뼛속까지 똑똑 햇살을 받아내고 있다. 산비탈 마당가 맵꽃과 지게는 하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 반신불수 지게에서 맵꽃 핀다. 흰 밥 수저 가득 떠서 아 하고 먹여주는 늙은 입과 아 하고 받아먹는 늙은 입이 활짝 핀 맵꽃이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하철은 행에 제한이 있는데 어느 네. 부분이 네, 계속- 이걸 그대로 실었고 이 네. 두 행을 하나로 이렇게 아, 잘 연결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네,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네. 이제 앞으로 요 시집이 지금 나온 것은 몇 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네, 혹시 네. 출간 계획이라든가 네, 그렇죠. 이제 네. 시집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시집이 2019년 11월에 저기 떠난 것들의 등에서가 네. 나오고 이제 쏟아내고 나니까 한 1년은 편했어요. 네. 근데 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불안 또 초조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나 싶은.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디카 시집 냈으니 이제 시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시집 출간하시면 네. 저도 SNS를 통해서 네. 소식을 예, 예. 아유, 듣고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들 참여를 안 하셨는데 혹시 마이달님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김옥성 시인 저 작가님 방송할 때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다독다독 단골 구독자라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CD 플레이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요 CD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 받고 싶으신가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번에 김정수 시인을 할 때 이 공간은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지를 약속을 못 지키고 또 한 번 여기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1층 원래 하던 곳이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원래 하던 공간으로 올라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미디어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여기에 독립언론이 출범을 했어요. 3월 15일에 창립총회를 마치고 창립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 미디어 날에도 더불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함께해 주신 이강선 시인님, 이재표 시인님 그리고 전종욱 선생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응원이라는 것이 말로 응원합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쉽죠. 근데 말로 응원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아도 직접 시간을 내서 걸음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정말 따뜻한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익산에서 처음 이 낯선 청주에 오신 유은희 시인께 오늘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하신 분들이 진정한 응원군이 되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네. 따뜻한 마음에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응원이 되어주는, 응원을 해주는 그런 마음도 좋고 응원을 받는 마음도 참 좋죠. 이런 마음과 마음이 우리의 온도를, 삶의 온도를 더 따뜻하게 서로 어루만지면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유은희 시인 모시고 진행한 다독다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